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영국 섬에서 사용된 최초 언어, 철자,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탐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한 지금 영어라는 것은 21세기에 사용하는 영어는 500년 전은 중세 영어, 그 다음에 1200, 300년 전은 고대 영어, Old English. 그리고 이제 고대 영어 이전에 어떤 언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구어체 언어가 있었겠죠. 이 전번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이베리안족이 들어왔고 켈트족이 들어왔고 BC 5세기역에 AD 43년에 로마군이 들어와가지고 400년간 영국 섬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문명, 로마 알파벳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가 영국 섬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세기 무렵에 영국 섬에 있던 로마 군단이 이탈리아 본국으로 출사하게 되죠. 영국 섬의 가운데가 비게 돼요. 그러니까 변방으로 쫓겨났던 브리튼족,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쪽에 쫓겨났던 이 켈트족들, 브리튼족들이 중심지로 침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화된 브리튼족들이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앵글로 섹슨 주트족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덴마크, 주트, 앵글족, 주트스족, 앵글족, 섹슨족 이쪽 인종이 이쪽엔 로마화된 브리튼족들이 지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세 종족이 영국 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약 AD 5세기경입니다. AD 5세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온 앵글로 섹슨 주트족 이 세 종족이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온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앵글리시, ENGLISC, 앵글리시예요. 이 앵글리시가 나중에 잉글리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잉글리시의 기원은 앵글리시고 앵글리시는 바로 이 덴마크 언어입니다. 이 세 종족이 들어왔는데 세 종족의 언어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비슷한 언어가 되겠죠. 이게 왔는데 5세기 때 가져오는 앵글리시 덴마크 언어는 구어체예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는데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정착하게 되면서 6세기가 되면서 로마에서 뭡니까? 수도사들이 영국 섬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앵글족, 섹슨, 주족들을 이제 보니까 기독교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구어체인 언어를 문자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5세기 때 들어오면서 이쪽 언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5세기 이 여기에 있던 덴마크 종들 5세기 이전에 사용된 언어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북부 스칸디나비아, 북부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예, 독일 북부 이런 지역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그게 바로 룬 문자입니다. 룬 문자, RUNE, 룬 문자. 이제 그 룬 문자에 관한 것은 아주 그 희귀한 그 연구가 되는데요. 세계 학자가 그렇게 뭐 이 분야에 해박한 학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룬 문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룬 문자가 기원이 되는데 이 룬 문자의 기원은 약 BC 2000년경 이쪽에 쓰인 일부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위라 할지 뭐 딱딱한 뭐 나무라 할지 거기에 사냥이라 할지 어떤 의식을 하는 모습이라 할지 뭐 항의하는 모습이라 할지 싸움하는 모습 그런 것들 묘사한 룬 문자로 묘사된 것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BC 2000년 약 4000년 전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고대의 문자가 사용되었다. 자세한 그 많은 분량의 기록은 남겨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룬 문자인데요. 이 룬 문자에 그러니까 이 룬 문자가 쭉 내려오다가 5세기 때 이 덴마크 고대 앵글 섹슨 주족들이 영국 섬으로 오면서 룬 문자를 가져왔겠죠. 그러다가 영국에서 룬 문자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세기, 8세기 되면서 영국 문헌에 룬 문자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고대 수수께끼, 수수께끼들은요, 리들스, 이 시의 한 형태인데 이 수수께끼의 룸 문자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럼 룸 문자는 어떠한 뜻이냐? 뭐 신비, 비밀, 어떤 숨겨진 지식, secret knowledge랄지, 그다음에 뭐 중얼거리다, 뭐 주술에 사용되는 뭐 주술 언어,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약간 신비스럽다, 쉽게 해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룸 문자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룸 문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언어를 구분할 때 표음 문자하고 표의 문자 이런 잘 아시죠? 표음 문자, 표의 문자. 표음 문자는 바른대로 뭡니까 철자가 뭡니까 문자가 써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죠? 라, 가, 기역과 아, 자음과 몸이 합해가지고 가 소리가 난다. 그게 바로 표음 문자가 된 것이고, 표의 문자 뜻글자 그죠? 표의 문자 한자 뭐 예를 들면 나무 목자, 우리가 나무 목자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목자 그죠? 나무 목자, 사람 인자, 다 뭡니까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무 목자, 사람 인자, 사람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이 철자가 문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게 돼요. 그래서 표의 문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룸 문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되는데요.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룸 문자 첫 번째가 페후, 이 발음이 페후거든요. 페후. 이 페후인데 이게 F자예요. 페후, F. 그런데 이 각자 룸 문자 각자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영어 A, B, C, D 하게 되면 A가 뜻이 특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 B, C, D. 그런데 사실 이 A, B, C, D 그것도 7세기 페니키안, 지중해 동쪽에 있는 7세기 페니키안족들이 거기서 영어 철자가 시작되거든요. 영어 철자가 7세기, BC 7세기, 그러니까 2700년, 약 3000년 전에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이고요, 터키고, 이 부근에 있는 7세기, BC 7세기, 2700년, 3000년 전부터 영어 철자가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로마 철자 말이죠. 로마 철자. 이게 쭉 이동해가지고 터키 쪽, 그리스, 로마로 와가지고 이때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쓰는 영어 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 페니키아에서 처음 시작된 그 철자 A, B, C, 지금은 우리가 A 하나로 봤을 때 표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아마 최초에 그 페니키아 시작된 그 A의 B, C, D 의미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아직 뭐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인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초기 영어 알파벳도 이게 A자입니다. A, B 틀려요 약간요. 이게 D자 모양이고 S가 R자 모양 비슷하죠. 초기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알파벳도 BC 7세기, BC 2세기, AD 1세기 상당히 변화를 많이 겪게 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룸 문자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이 룸 문자의 각각의 모습입니다. 룸 문자의 모습들을 잘 봐보세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 각자의 뜻과 발음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룸 문자가 영어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덴마크족들에 의해서 영국성에 와가지고 그때 같이 들어왔다. 근데 사실 이제 덴마크 앵글색슨 주투가 썼던 것은 구어체인데 그 구어체가 나중에 7세기, 8세기 때 수도사들에 의해서 올드 잉글리시, 고대 영어 철자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룸 문자가 영국섬에서도 발달해 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영어 문헌, 문헌에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대 영어, 중세 영어, 고대 영어, 이 고대 영어 철자에가 일부 룸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라틴어 알파벳 A, B, C, D가 전부가 아니고 대개 한 80, 90%는 라틴어 알파벳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 룸 문자가 삽입돼 가지고 오늘날 영어 A, B, C, D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룸 문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의 형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영국 섬에서 6세기, 7세기, 8세기 때 룸 문자화된 어떤 구어체가 있었느냐? 그건 확실히 모르죠.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철자에는 혼용돼 가지고 일부 룸 문자가 고대 영어 철자하고 그러니까 혼합이 돼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룸 문자가 어떻게 얼만큼 사용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전해지는 영시가 나옵니다. 영시가요. 이 베올프의 1694, 또 98A 부근에 이제 베올프라는 것은 8세기 때, 대략 8세기 때 쓴 영웅시거든요. 그 영웅시. 이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베올프라는 영웅이 괴물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거. 그걸 다루는 일대를 다루는 건데, 그 영웅시에 바로 이 룸 문자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반짝이는 황금의 칼자루에는 룸 문자로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뱀 장식과 꼬여진 무늬가 깃들인 그 칼자루를 가진 그 최상의 검이 누구를 위해 맨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느라. 이제 칼자루가 나오는데요. 베올프 시에서 그 칼자루가 룸 문자로 이 검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8세기에도 9세기 시에서 언급되는 것만큼 그같이 룸 문자가 상당히 그 당시 지식인들한테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요, 이 룸 문자에 관한 문자 그대로 이제 룬인데요. RUNE, 룸 문자거든요. 이 룸 문자에 관한 것들은 이제 고대 영시 작품에 그 룬이란 단어가 복합명사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쓰인 룬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런 뜻이거든요.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영시의 베이올프를 비롯한 사도들의 운명, 엘레나, 크라이스트, 줄리아나, 솔로몬과 사탄,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룬코파란 복합명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룬코파란 것은 비밀스러운 어떤 상자, 그런 걸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생각,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나타낼 때 이같이 룬코파. 그 다음에 루네크래프트, 어떤 시크릿 스케일, 어떤 은밀한 어떤 기술, 기교, 그런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네더, 휘스퍼, 테일 베어러, 이야기 전하는 자를 여같이 루네러를 했게 되는데, 이게 RUNE,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자.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은밀한,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룬 문자, 룬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같이 비밀을 속삭이다, 속삭이다. 이같이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복합명사에 사용되는데, 그 복합명사의 첫 번째 형태소와 RUNE로 된다는 것이죠. 뭘 의미하느냐? 고대 영어가 발달되는데, 영국섬에서 그 이전에 덴마크, 북구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사용했던 룬 철자 의미들이 영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룬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밀스러운, 속삭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주술적인 거,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BC 1000년 전, BC 500년 전, AD 1세기 그런 부근에 룬 문자가 바위나 나무 조각에 많이 새겨져 있는데, 혹은 항아리 표면에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이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비밀스러운 언어, 주술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한 거예요. 길지는 않는데, 누가 누워있다. 이곳의 경계가 어디까지 있다.
경계가 어디까지다, 누가 누워있다, 이런 그 심플한 그런 정도의 비문 정도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했던 베오르프에서 또 이제 그 룬, RUNE, 룬,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이 뜻이 베오르프 시에 또 그대로 뭡니까? RUNE, 룬을 써가지고 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덴마크 왕의 발 밑에 앉아있던 에즈라프 아들인 움페르드는 비밀스러운 분쟁의 말을 터뜨렸느라. 이거거든요. 비밀스러운 분쟁의 말을 터뜨렸느라. 베올프란 이 스웨덴의 용사가 덴마크에 와가지고 덴마크 왕국을 침입하는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왕국의 움페르드 최고 장수가 자기들이 못 물리친 괴물을 외지의 용사가 와가지고 해결해 준다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질투심을 갖게 되겠죠. 자기들이 못 이룬 것을 외지의 용사가 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이제 파티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베올프를 향하여 베올프의 과거 행적, 실패한 행적에 대해서 이 움페르드가 공격합니다. 근데 그 베올프를 공격하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제 시인이 질투심에 쌓여있는 이 움페르드가 말을 터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밀스러운 분쟁의 말을 퍼뜨렸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분쟁의 말. 이제 이제 함의를 보게 되면은 베올프의 과거 실패한 경력을 상기시켜 가지고 너 입으로 떨지 말아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이런 함의를 품는 말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인이 비밀스러운 분쟁의 말을 터뜨렸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그 절묘한 부분인데요. 그때 보니까 이 룬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룬은 일반적으로 신비스러운 거, 어떤 그 비밀스러운 뭐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룬 문자를 고대 영시에서 수수께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수께끼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알 수 없는 것을 풀어가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룬 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룬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더 뭡니까? 난해하게 만들고 독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생각의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룬 문자는 말이죠. 이 룬 문자, 이러한 룬 문자는 우리가 지금 요즘 뭐 북구신화 아니습니까? 북구신화. 그럼 로드 오브 링스랄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런 글자 많이 나오죠. 바로 룬 문자입니다. 그런데 룬 문자는 곡선, 커시브, 곡선이 거의 없습니다. 다 뾰족뾰족하죠. 그렇죠. 각이 지고 뾰족뾰족하다. 왜 그럴까요? 원시 시대에 글자를 새길 때 글자를 종이가 없어요. 부드러운 종이가 없습니다. 양피도 거의 안 사용했습니다. 뭐 BC 2000년, 3000년 그러다 보니까 돌과 바위의 어떤 글자 형태를 새기기 때문에 커시브, 둥그런 형태의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뭡니까? 뾰족뾰족한 이런 형태의 글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이거 바로 룬 문자, 이 문자 체계를 푸소크, 이곳 6개를 말해가지고 푸소크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푸사크 했는데 푸소크로 바꿔야 됩니다. 아가 오, 모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된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는 30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뭐 26개, 23개, 20개 다양하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룬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발음이 어떻게 되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